부동산에 빨리 눈 떠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20대 때부터 일찍 안목을 키우는 것이 좋다. 돈이 없다고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내게 되면 나중에 돈이 생기거나 투자의 기회가 생겨도 투자 방법을 모른다. 즉, 부동산의 게임판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으며 게임의 법칙이 무엇인지는 돈이 없을 때 미리 파악하고 있으라는 말이다. 이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돈은 재테크로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의 당신의 몸값을 스스로 비싸게 만들어 버는 것이며 그렇게 마련된 돈을 비로소 재테크로 불리는 것이다. 이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허망한 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내가 부동산에 눈을 뜬 것은 19세 현역병 시절이었다. 자대에서 내가 받은 일은 보직과는 무관한 부동산 관리였는데 도서관장도 겸임했다. 고등학교 시절에 광고 대행업을 했다가 망한 경험이 고려돼 받은 일이었다. 나는 그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처음 보았고 건축 도면도 처음 봤다. 당신이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일지라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를 본인이 직접 교부받아 보라. 그리고 그 서류들에 적힌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책을 통해 꼼꼼히 배워 나가라. 그 다음에는 부동산의 경계와 주변 도로가 지적도와 일치하는가를 현장에서 비교하여 보아라. 지적도에서 방위와 축적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눈여겨보아라. 그러한 서류들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나면 다음 단계는 법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이때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취득 양도 세금에 대한 법들을 알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법들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확고하게 하거나 국가에 돈을 얼마나 납부하는가를 알려주는 법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당신이 벌게 될 수익을 계산하는 법은 건축 관련 법들이다. 왜 그럴까? 모든 부동산은 개발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가 매겨진다. 이때 개발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이다. 대한민국 법은 전혀 안 바뀌는 법과 너무 자주 바뀌는 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세법과 건축법은 아주 자주 바뀌는 법들이므로 끊임없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한다. 건축비와 인테리어 비용의 동향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몇 년 된 다가구 주택을 산다고 하자. 요즘 서울 시내의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의 건축비는 평당 200에서 220만 원 선이다. 땅값은 별도 논의한다 치고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는 그 주택을 새로 지을 때의 총 건축비를 염두에 두고 협상하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 잘 지은 집, 튼튼한 집이라는 말만 믿고 구입하지 말고 건축 도면이나 전기나 수도 등에 대한 설비 도면도 최대한 챙겨야 한다. 그래야 유지 보수도 쉬워진다. 친구와 상품 거래할 때 친구와 거래할 땐 마음을 사고 팔라. 나는 오징어 냄새가 싫어 극장에 잘 안 가는 사람이어서 영화 친구는 아직 보지 못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신건강위원회는 친구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표어를 갖고 있다. 좋은 친구가 있는 암 환자는 치료율도 높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도 있다 한다. 하지만 친구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 갈등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된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 친구네 집에 화장품이나 햄 같은 물건을 팔거나 친구 동생을 가르치는 일자리를 얻어
생활고를 해결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껄끄러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먼저 물건을 판 경우, 파는 처지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파는 가격을 그대로 받으려고 했다. 사는 쪽에서는 다른 곳보다 싼 가격을 기대하였다. 때문에 어쩌다 500원이라도 더 받게 되면 바가지를 씌우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 1000원을 싸게 판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했다. 친구 동생을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있었다. 성적이 오르지 않자 친구네 집에서는 나를 교체하고 싶었지만 내 처지를 생각해 그대로 놔뒀다. 결국 1년도 안 가 나는 친구들을 찾아가는 그 어떤 일도 영원히 그만두었다. 내가 그때 배운 것은 친구와의 거래에서는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자금이 딸려 한정된 수량만 갖고 있었기에 이득을 남겨야 먹고 살 수 있었다. 여기서 갈등이 발생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파는 가격을 친구에게 그대로 받으면 언젠가는 욕을 먹는다. 세월이 흘러 내가 물건을 사게 되었을 때는 다른 곳에서 살 때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그대로 친구에게 지불하려고 했다. 이것보다 비싸면 안 산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사도 되는데 너에게 왔으므로 싸게 팔아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결국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파는 사람은 이게 원가이므로 이 금액을 지불해다오 해야 한다. 사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사도 이 정도는 지불하여야 하므로 이 금액을 주겠다고 하면 된다. 서로 양보하다가 나는 장부를 보여주며 원가로 팔고 친구가 술 한 잔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야 우정이 아름답게 지속된다. 한 가지 더 부언하자. 파는 사람이 친구를 찾아다니며 물건 구입을 권유하게 되면 친구에게 부담이 된다. 친구 좋다는 게 뭔가 하면서 구입을 권유하는 순간부터 우정은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부동산에 빨리 눈 떠라. 친구와 상품 거래할 때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